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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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주간이 이제 사실상 이제 2019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네. 마지막 그렇죠. 주간에 완전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엄청난 굵직한 일들이 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번 2월에 큰 기대했다가 접어가지고 이번엔 조금 의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뭐 기대는 됩니다. 그래도. 근데 일단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예상 못했던 일정인데다가 네네네. 판문점 그러니까 왜 올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오진 않을 것 같고 네, 왜냐면 네.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시 한국을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일정이 뭘까? 그리고 또 DMZ를 네. 양정상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DMZ 갈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인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북한에 넘어가는 영토에서 김정은 위원장 해가지고 3자가 만날 가능성. 자, 그래서 참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답답하긴 해도 이제 점점 이 분단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 예. 말라 비틀어졌다. 답답하지만은 마치 고구마가 말라 비틀어진 마치 것처럼. 고구마 같이 답답하지만은 네네. 말라 비틀어진. 그러나 여러분 고구마는 참 몸에 좋습니다. 네, 고구마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네요. 자, 여기 이제 두 개죠, 대기업에서 나온 게 요거고,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태안농산의 군고구마 말랭이. 군고구마 이 말랭이. 이 비교해 보세요. 이게 오늘 광고하는 겁니까? 이 큰 예, 게?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시중에 대기업 이 제품 대기업 제품이고 요게 아. 보세요. 잽이 안 되네요. 존만하지 않습니까? 존만한. 저희 전도사님. 네. 이거는 큰 존만한, 네. 큰 존만한 태안농산 군고구마 말랭이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먹어봅시다. 네. 이게 대기업 거라 그랬죠? 이거. 대기업 거. 그러니까 방금 대기업 거 먹어봤는데 이가 안 들어갑니다. 이가. 딱딱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군고구마 말랭이. 태안농산의 군고구마 말랭이는 그냥 고구마 말랭이가 아니에요. 군고구마 말랭이야. 태안의 명품 특산물인 태안 군고구마를 오븐에 직접 구운 후 급속 냉동과 건조를 반복해서 달콤 쫀득하게 만든. 네. 일단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쫀득쫀득하고 대기업 거랑 한번 먹어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 호박고구마를 그냥 그 군고구마처럼 쪄가지고 그냥 바로 먹는 것 같아요. 이 맛이 어떻게 나왔을까? 첨가물이 들어갔을 것 같죠? 미원을 발랐다든지, 뭐 꿀을 발랐다든지 첨가물 제로. 오로지 군고구마로만. 이게 크기가 아니라 지금 딱 먹어보니까 약간 MSG를 넣은 것 같아요. MSG야. MSG 없이는 이도 잘 안 들어가요. 이 대기업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담백하게 마시네. 그렇지. 여러분, 태안농사는요 아무 첨가물 없이 100% 태안 군고구마로만 네. 맛을 냈습니다. 쫀득함은 젤리 같고 달콤함은 마치 마탕 같아요. 네, 진짜 마탕 같아요. 고구마 자체의 이런 맛이 단맛이 이게, 지금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꿀도 안 발랐는데 이게 단 겁니까 지금? 자, 이 태안농사는요 오직 씨알이 굵은 최상급 고구마로만 말랭이를 만들기 때문에 말랭이 크기가 어른 손가락만 합니다. 네. 크기가 월등하다 보니 크기가 크면 식감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 브랜드를 밝힐 수는 없지만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이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심해요. 이게 뭐야 이게? 응? 확실히 저 대기업 거를 보니까 그동안 사 먹었던 게 좀 돈이 아깝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랑 딱 아니 그리고 비교했을 때. 이게 그 계속 씹어 먹을수록 여러 번 씹어 먹을수록 이게 그 자체의 담백한 단 맛이 이게 나옵니다. 예, 이게. 고구마 말랭이는 정말 다이어트 대용식입니다. 네. 그 감자는 먹지 말아도 고구마는 먹어도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좋아요. 어린이 영양 간식과 네네. 간단한 술안주로 좋습니다. 예. 자, 어린이죠. 그중에서도 태안농산의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의 맛과 식감은 그 어떤 말랭이와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살안찌는 군것질이 필요하시다면 태안농산의 오직 군고구마 말랭이 네, 적극 추천합니다.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정말 맛있는 고구마 말랭입니다. 예. 진짜 맛있어요. 자, 입점 특가. 김용민닷컴 입점 특가. 70g 10봉지가 22,000원. 네. 20봉지는 42,000원. 30봉지는 52,000원 특가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봉지가 2,000원이 안 되네요. 예. 맛보신 분들은 재구매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이게 지금 6월인데 한 3개월 정도가 유통기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매일매일 먹어도 한 몇 박스 구매할 만한. 태안농산 구운 고구마 말랭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그 민동기 국장님부터 네. 하시죠. 예. 오늘 그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주제는 최근에 그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걔들 왜 만나? 근데 일단 그 교육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일보 간부들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신문사 그 편집국 간부들과도 만났다. 근데 그 이니셜을 H 신문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래. 한겨레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홍성신문은 아닐 거 아니야. 한국일보일 수도 있죠. 아니 A 신문이라고 했으니까. 아, 신문. 그래서 일보가 뭐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부 쪽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문사들 간부들과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그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나왔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간부들만 만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만남은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기를 봤을 때 저는 좀 적절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만났거든요. 60항쟁. 예. 60항쟁이라서 뭐 부적절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들과 만났을 정도면은 교육부 장관 공식 일정에 분명히 그게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유은혜 부총리의 공식 일정에는 그 일정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가지산 돼지국밥 먹는 일정이 있었는데 아니, 모든 걸 다 고무장갑을 끼고 가져오시는 이유입니까? 왜 고무장갑을 이렇게 좋아해? 김용민 PD한테 주는 건 다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요. 여러분 가지산 돼지국밥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예. 아니 그래서 그 공식 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뭐 저는 말이 덜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공식 일정에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공식 미팅이었다는 얘기예요. 따로 만났다. 따로 만났다라는 얘기고 일단 중구의 한 뭐 식당에서 1시간 정도 만난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일단 그때 당시 현안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부 차관보 신설. 그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다가 없어졌거든요. 차관보요, 차관보. 차관보. 차관보라고 하는 게 사회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무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의 어떤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에 11년 만에 이제 부활을 사실상 시키는 건데 언론들의 그 평가라든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신설하면 되지 뭐 굳이 걔네들한테 만나가지고 그 협조를 구할 게 뭐 있어. 얘네들이 협조 조건 또 보고. 아니 그래서 그걸 이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이제 조선일보 간부들과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뭐 오랜만에 뭐 밥이나 먹읍시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그 흔히 말하는 네.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들이 만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건데 그때 그 시기를 따져봤을 때 교육부 차관보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두고 언론들의 이런저런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그 시점이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의 그 올해 스승상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와 교육부 공동 주최했던. 네. 그래서 뭐 승진 가점 반영하고 이런 거. 교육계 청룡 봉사상. 그렇죠. 그 폐지 결정 시점하고도 일단 맞물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어요. 만난 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H신문과 뭐 만나고 조선일보와 만나고 이런 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K도 만나고 M도 만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사별로
그 간부들을 만나가지고 장관이 이런저런 만나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없어져야 할 어떤 그런 관행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옛날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몇몇 언론들의 그런 권력이 주어져 있을 때 있었던 방식인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부 총리가 뭐 별도로 특정 언론사의 간부들을 만나면은 그 특정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 조선일보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어. 이 정권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구나. 우리한테 협의를 구하는구나. 얼마나 그 희열감을 느꼈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 그 통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교육부라든가 교육계 현황과 관련해서 기자들이나 언론사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다면 교육부 출입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 예. 출입 기자들도 있고. 교육부 출입 기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폭넓은 어떤 그런 뭐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육부 출입 기자를 관할하는 또 각 언론사 뭐 부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자들과 부장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정말 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든가 이런 공식적인 통로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그럼. 보는 거지. 네. 특정 특정 언론사와의 간부들, 일단 교육부 출입 기자가 아니라 그 국장과 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탑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안 좋고요. 그게 뭐 조선일보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됐든 조선일보라서 안 좋습니다. 아니 한겨레 신문이 됐든 이런 이 관행 있잖아요.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 뭐 교육부가 그러니까 뭔가 뭐 자신에 대한 뭐 언론의 뭐 그런 뭐랄까 하여튼 뭐 좋은 보도를 뭐 당부하고 싶고 뭐 대중 국민들의 좀 인식을 좀 바꾸고 싶고 그러면은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출입 기자단도 좀 요새는 이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그냥 그 물론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뭐 기자들이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질문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매월에 뭐 무슨 날마다 정례 브리핑식으로 갖고 네. 나머지는 모든 이제 교육부의 정책과 그런 자료들은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은 뭐 1인 당사자가 미디어인 시대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언론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자료가 됐든 아니면 뭐 정책 브리핑이 됐든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요. 네. 그거를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교육부 홈페이지가 됐든 네. 정보 공개를 하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끼리 논쟁을 하고 그 그러니까요. 정책에 대해서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네. 오늘 김윤 PD가 밥을 먹으니까 분량이 많아서 좋네. 계속해.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뭐 유은혜 부총리라든가 이런 어떤 뭐 그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일 수도 있지만 교육부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의 의지가 또 반영이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 아무튼 마인드. 그게 어떤 것이었든 간에 이런 특정 언론사와 그것도 간부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그게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가 되는 한 안 좋습니다. 예. 언론사들에게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소외된 다른 언론사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총리랑 이런 비공식적인 이런 미팅이라든가 만남을 가지지 못한 언론사들, 내가 만약에 거기 뭐 국장이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 이게 알려지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할 거 기본적으로 아니야. 조선일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망하기를 작정하고 구술하고 있는 놈들이라고 봐요. 이런 놈들한테는 그거 철저하게 니들 우리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겨? 그래? 뭐 그래라. 뭐 그렇다고 우리가 불이익을 주진 않으니까. 네. 다만 인터뷰는 안 해. 그렇죠.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 나갔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으면요 아예 대응을 안 합니다. 무대응. 무대응, 철저한 무대응. 근데 그래서 지금 연락 안 받고. 조선일보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완전히 망하길 바라는 뭐 봐봐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일면은 삐라야 삐라 거의 현 정권 타도를 위한 삐라야. 이런 애들하고 왜 말을 섞어요? 섞을 이유가 없어.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우리는 너희들 투명인간 취급할 테니까 이래야지. 이래야 저놈들이 정신을 차리든 망하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뭐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불이익을 주거나 막 그런 방식에는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뭐 부실하는 거는 이제 뭐 취재 뭐랄까요 하여튼 취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본인 자유니까요. 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과거사위원회 관련된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 기자들이 그걸 다 보이콧을 했어요. 보이콧했죠. 기자단이. 근데 뭐 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받겠다 네. 법무부에서.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좀 봐요. 비판받을 네.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질문을 안 받아도 그냥 가서 질문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기자야 그게. 네. 그 이제 그 뭐 그런 건데. 근데 다 모든 신문사, 그러니까 법무부에 출입하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그냥 기자회견을 보이콧을 해버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법무부에서 뭐 그런 질의응답을 보이콧을 했다라는 기사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비판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뭐 왜 질문을 안 받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그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예, 국민의 알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근데 지금 이제 출입기자단이라는 딱 카르텔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기분 나빠 이제 보이콧 딱 그러면은 국민들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내용 브리핑했는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싸울 때 화끈하게 싸우든지 아니면은 협조적으로 나가려면 다 같이 협조적으로 나가든지 이 이도저도 아니고 이 어떤 시그널로 비춰지겠어 저 이제 수구 부패 언론들이 기득권 언론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이 조선일보 간부들 만난 것 그리고 H신문 또 간부들 그 전에 만난 것 이게 약간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도 후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앞두고 있고 근데 교육부에서 저렇게 특정 언론사들 간부들하고 이렇게 비공식적인 미팅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그 도미노 현상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좀 심하게 말하면 거칠게 말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각 부처가 난리 부르스를 떨 거예요. 이 공무원들은 뭐 어떤 이제 성과의 일종으로 그냥 언론사에 어떤 보도가 나왔고 그렇지. 이런 거는 뭐 스크랩하고 그러기 맞아요. 때문에 이 공무원 마인드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적 판단을 해야지. 유은혜 네. 부총리가 조선을 왜 만납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 밑에 보좌진이라든가 고위 공무원들이 그렇게 라인업을 짰다 하더라도 저는 유은혜 장관이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정확한 결정 과정이라든가 조선일보 간부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못된 여러 가지 좀 나쁜 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참 잘한 게 뭐냐면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지랄 발광을 해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해주니까 조선일보의 이야기가 메아리를 치지 않는 거야. 진공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나도 좋았다니까. 너 왜 만나? 왜 인정해? 인정하지 말아야지. 걔들이 무슨 언론이야. 범죄 집단이지. 100년 동안 이 민족이 나쁘게 되길 바랬던 일본 신문인데 뭐하러 왜 만나 도대체. 일본 신문이지 그렇잖아. 지금도 우익의 일본 우익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은 북한 신문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아무튼 그런 대목은 매우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우리 관훈라이트 클럽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김영철 그 숙청설 그 예. 문제 그 숙청설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오보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뭐 시진핑 주석 거기 보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막 영접까지 나오고 이러던데. 글쎄 말이야. 예. 아무튼 사실상 오보로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6월 정례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해요. 오보 나왔다가
그러니까 오보 논란에 휩싸였는데 뭐 오보 논란이야, 오보지.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보도와 다른 새로운 팩트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이게 우회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조선일보 니네가 첫 보도한 거하고 나중에 지금 후속 보도를 보니까 다른 언론사들 후속 보도를 보니까 팩트가 다른 게 있다. 그럼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얘기를 하냐면은 현송월 총살 그 오보로 났을 때 그때도 조선일보 그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정례 회의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오보 정정하든가 해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네들이 만든 독자권익보호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얘네들은 지면까지 반영을 하거든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 정도 얘기를 했고 그걸 지면에 담았어. 그러면 뭔가 자기네들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그렇지. 아닙니까? 피드백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현송월 총살 오보 때도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고 네. 이번에 김영철 숙청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 지적을 했으면은 정정을 하든 그렇지. 뭔가 입장을 내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조선일보는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위원이라면은 뭔가 한마디 하겠어요. 뭔가 입장을 내겠어. 그때 그 현송월 총살 오보 때 2018년 2월 23일에 그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그 정례 회의 결과가 조선일보 지면에 실리거든요. 네. 그때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조순영 전 국회의원.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그 독자권익위원회 그 위원장이더라고요. 조병욱 아들.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아요. 선두에 섰던. 네. 네. 그리고 뭐 몇몇 분들이 바뀌긴 했어요, 위원들이. 근데 뭐 그대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위원이라면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뭐 사퇴를 하든가 입장을 내든가 그러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피드백이 있어야 이게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어 전혀. 이건 이것대로 지면에 싣고 나 몰라라.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지금. 딱 사표를 내려고 그랬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사례금을 드린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집어넣은 게 아닐까. 농담입니다. 사퇴하려다가. 농담입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의 독자권익위원회는 조선일보 자기들의 보도가 공정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일 뿐이지 뭐 거기서 뭐 얘기한다고 논조를 바꾸겠어요? 응? 그 논조를 바꿀 것 같으면 노조 얘기부터 경청을 했겠지. 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순영 씨는 나 살아있다, 안 죽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어디 부르는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가지고 감투 하나 쓰는 거예요. 또 조선일보로서는 뭐 과거 이제 뭐 상대 정파였던 뭐 그런 그렇지. 사람을 뭐 앉혔다 막 이런 명분도 되고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약간의 그 대기업들이 그 사회이사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면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들이에요. 그리고 뭐 소설가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 권익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이 정도면? 그러거나 말거나 진실에 관심이 있고 팩트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응? 조선일보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죠. 아까 그 조순영 전 국회의원 위원장이고요. 김경범 서울대 서문학과 교수,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호 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 변호사,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한은형 소설가,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 손지혜 이화여대 초빙 교수, 위성락 서울대 개건 교수. 이성락은 들어봤다. 네.
이분들이 조선일보 독자권익 보호위원회 멤버들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 독자권익위원회는 신문을 읽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네. 읽고 노겠지 설마. 그렇죠. 네. 아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이상은 그 독자권익 보호위원회가 낸 의견에 저도 동의를 못 하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한 30% 정도 되는 그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제대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저기서 그냥 뭐 고장난 라디오 하나 틀어놓고 그냥 자기는 자기 일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그리고 이 위원들이 심지어 어떤 그 조선일보 그 뭐 칼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칼럼을 쓴 기자나 간부 입장에서 보면은 쪽팔림을 당하는 지적까지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형님 그런데도 피드백이 없어. 바로 잡습니다. 그 글씨는 크게 나왔던 그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바로 잡습니다. 그거 며칠 며칠 전에. 나왔었지? 5가지 항목에서 네. 퀴어 축제. 퀴어 축제와 네, 그 선생님. 관련한 네. 그게 2년에 걸린 그거였는데 이 새끼들은 이것만 봐도 양아치예요. 이 양아치 새끼들하고 왜 말을 섞냐고. 그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 학생한테 뭐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뭐 너 개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 조선일보가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낸 거를 딱 하면은 기사에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5가지 정도 항목인데 네. 6월 22일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실렸는데 조선일보가 2017년 8월 25일 뭐 이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다. 근데 이게 5건 정도의 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 가운데 1, 2, 3의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4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5는 일부, 그러니까 학부모들 가운데 일부만 이 교사의 수업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5가지 보도 내용 가운데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쯤 되면은 대가리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바로 이거는요, 잡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8면 2단으로 실렸거든요. 이 1면 이렇게 보도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사진과 함께 실어야 돼요. 사진은 일단 그 기자가 대가리 박는 사진. 그것과 함께 이제 실어야 돼요. 방송사 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그렇지. 예.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은 제목을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최땡땡 교사님께 사과드립니다. 제목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요. 이거는 거의 이제 언론이기를 포기한 작태고 며칠이면 다 드러날 뻥을 그냥 일면에 한가득 싣고 아직까지도 그걸 오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태면은 이건 거의 뭐 그 가짜뉴스 유포하는 그거 유튜브하고 뭐가 달라요. 게다가 그렇죠. 이 선생님도 선생님인데 이걸로 또 이 성소수자들한테 혐오감을 그렇지. 그럼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 것들하고는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 안 돼. 말을 섞으면 안 돼. 뭐라고 칠할 발광을 하건 내버려둬야 돼. 응? 알아서 망하게. 그럼 됩니다. 근데 왜 조선일보하고 같이 말을 섞냐 이거야. 이건 정말 잘못된 짓입니다. 밥까지 먹잖아.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은요 안 읽어. 내가 물어봤어. 조선일보 보는 사람한테 식당 가면 왜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물어봤고 사장님한테 조선일보 읽으세요? 했더니 아니야 오는데 봐요 그냥. 스포츠 조선 같이 오는데 스포츠 연습까지 그거나 뭐 대충 좀 보지 안 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문재인 존나 싫어한다는 건 알겠대. 그런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대도 없는 거야 조선일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실은 매체력도 없고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에 질리거나 겁에 질릴 이유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돼. 미친 것들은 내버려두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그 시민들과 일반 예전의 그 독자들은 이미 그 1등 신문으로 인정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그럼. 그 영향력을 정치권, 관료들, 공무원들 벗어나지 못하는 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든지 빨리 깨야 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그때 조선일보 그때는
그 실질적인 권력이었으니까, 그럼요. 실질적인 권력이었으니까. 그때는 네, 언론 대응이 중요했을 것 그래서 그래서 노 대통령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는데 네. 존나 신났어 그때. 근데 씨발 문 대통령은 뭐 대꾸를 안 하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문재인 정권이 대응을 잘한 거예요.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PV도 뭐 조선일보에 기사 나오는 PV보다 뭐 청와대 뭐 답변 영상, 뭐 그렇지. 청와대 페이스북 이게 PV가 더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SNS가 생겨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네.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선일보를 완전히 투명 인간으로 취급해버린다면은 걔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골로 가는 거지. 네.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시비 걸고 뭐 이렇게 대꾸를 해주면은 더 칠할발광합니다. 물론 가만히 냅둬도 칠할발광하지. 그 왜냐면 반응 보여달라. 반응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가서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건 이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말을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기